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 시간의 주제는 변압기의 최대 효율 조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자, 먼저 최대 효율 조건을 찾기 전에 변압기의 손실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어떤 손실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칠판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손실은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누죠. 이제 무부하시 손실, 부하 손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누는데요.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변압기 등가이로를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떠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등가이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차 측이고요. 이제 V1, 그 다음에 여기는 권선의 저항이죠. 등가이로를 그릴 때 이게 뭔지를 갖다 생각하면서 그리는 것이 우리가 진짜 아는 거죠. 이게 이제 누설 리액턴스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자, 여자회로,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여자회로를 그리고 있죠. 자, 여기가 자화 리액턴스, 여기가 철선 저항이 되고,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게 여자 전류가 되죠. 이 여자 전류가 이제 우리의 이 변압기에 뭘 만들어주죠? 주자석을 만들어주죠. 이 주자석을 만들어주죠. 파이라고 하는 주자석을 만들어주죠. 자, 그래서 이 회로, 이 여자 전류가 흐르는 이 회로는 독립적으로 이 전기, 1차측 전기 회로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다. 이 전류의 크기는 이 전기 회로 정수가 바뀌어야 바뀌는 것이죠. 그렇죠. 전압이 바뀌든지 아니면 여기 임피던스 정수가 바뀌어야지 이 전류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메의 법칙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차측 부하랑 무관하게 항상 이 회로에 또한 독립적으로 거의 운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 자석을 만들기 위한 전류인 자화 전류랑 그 다음에 여기 철선 전류로 이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철선하면 어떤 손실이었죠? 히스테리 시스 손실하고 시스 손실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하나가 더 있죠. 와류 손실이 있었죠. 이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다.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이게 가압할 때 이 여자 전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자 되는 때 철심을 여자할 때 철심에는 이제 히스테리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철심에 있는, 여기는 철심에서 나타나는 이제 와류 손실이죠. 이제 그게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전류가 이 전압이 항상 일정하다 그러면 이 전류도 항상 일정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전류도 항상 다 일정해질 거예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철선도 항상 일정하다. 이거는 항상 일정하다. 자, 이 회로가, 전기회로가 변하지 않으면 항상 일정하겠죠. 누구랑 관계없이, 이쪽이 부하가 있죠. 누구랑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고. 부하와 관계없이. 자, 항상 일정하다. 만약 이게 바뀌려면 어디가 바뀌어도 전압이 좀 올라간다든지 전압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여기 임피던스가 바뀌든지. 자, 지금은 포화라는 조건 없는 상태에서만 지금 해석을 합니다. 지금은 포화가 없는 상태에서만.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이쪽에 있는 정수들은 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은 포화가 없다 그러면 XM도 이거는 이제 일정한 것이 되죠. 이제 포화를 생각한다면 이 값이 바뀌는 거죠. 그죠? 자, 포화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기 전압이 바뀌고서야 이제 이 값이 이쪽 회로에 이 전류들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건을 일정하게 두면 철선은 항상 부하랑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2차 측도 권선의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누설 리액턴스가 있겠죠. 이제 여기에 이제 부하가 연결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부하가 연결이 되면 여기가 이제 I2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 자석이 있으면서 이온 E2가 있죠. 자, 이게 만들어지면서 이 자석을 갖다, 얘가 새로운 자석을 만드니까 얘를 억제할 목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여기 I1 다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I1 다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류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이쪽 부하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다 해서 이 전류는 뭐라고 부르는데 부하 전류 이렇게 불렀죠.
얘는 이제 얘를 갖다 억제하려고 나왔죠. 우리가 렌즈의 억제력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반대 방향 자석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밀고 당기면서 이제 이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것도 이제 똑같이 그래서 이게 또 부하 전류가 되는 것이죠. 1차측 전기회로랑 무관한 전류죠. 1차측 전기회로랑 관련된 전류는 여전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대신 이 전류는 이 부하전류예요. 부하전류. 그러니까 1차측의 그 전기회로랑 무관하게 또 흐르는 전류예요. 또 이 부하전류는. 이쪽 부하가 바뀌어야지 바뀌는. 부하가 뭐 여기가 0이 되면 뭐 이것도 같이 0이 되는 이런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제 구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부하 손실하고 이제 부하 손실하고 나눠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자, 무부하 손실. 자, 무부하 손실. 자, 무부하 손실. 자, 무부하 손실은 자, 첫 번째 이쪽이 열려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열려 있으니까 이쪽은 볼 필요가 없고 이제 요 회로만 보면 돼요. 요 회로만. 여기가 이거 등가적으로 볼 때는 여기다 1대1 변압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1대1 변압기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갖다 지우면 여기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 회로는 이제 이게 같은 회로니까 어차피 여기다가 다시를 찍냐 안 찍냐의 문제지 회로가 뭐 바뀌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1대1 변압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지금. 자, 무부하실이면은 지금 요 회로만 살아있죠. 요 회로는 지금 오픈되어 있는 거죠. 이쪽에 열려 있으니까. 이쪽에 열렸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등가회로상 여기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쪽에 흐르는 전류, 즉, 여자 전류만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된 손실은 여기 R이 여기 있고 R이 여기 있죠. 등가회로상, 여기가 R이 있고 여기 R이 있는데, 여기는 권선의 저항이죠. 권선의 저항이니까 매우 낮게, 우리 파워 트랜스포머는 전력을 수송할, 전력을 갖다가 운반하는 통로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이 커서는 크게 설계해서는 절대 안 되죠. 예, 실제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0.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해서 0. 몇 오hm 이렇게 설계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등가적으로 나타내 보면 우리가 하나 이제 부하시험과 무부하시험을 통해서 회로 정수를 한번 산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수천 킬로옴, 뭐 수백 킬로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이거하고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 회로상에서 이 손실은 굉장히 무시할 만하게 작다. 동손이겠죠, 동손.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동손도 있긴 해요. 예, 동손도 있긴 해요. 여기 R1이 있으니까 요거에서 I0 제곱에 R1 이렇게 나오겠죠. 하지만 어떤 손실이 대부분일 거라고요? 예, 철손이 대부분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여기에도 이제 누설 자석이 있죠. I0가 흐를 때 파이가 나타나잖아요. 그 파이는 철심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누설 자석이 존재하고 누설 리액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누설 자석이 그 주변에 있는 금속체들, 본체 부분 약간 주변에 있는 뭐 외함도, 금속 외함도 뭐 그런 종류에 들어가겠죠. 그 부분에 이제 와전류 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손실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표류 부하손 이렇게 이야기해요. 표류 부하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메인한 파트는 뭐가 될 거냐? 무부하 손실은 이제 이 항이 이제 절대적으로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부하 손실은 우리가 그냥 철손이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손실도 작지만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무부하 손실 우리가 무부하 시험할 때 우리가 손실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손실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측정된 손실은 철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하시겠죠. 부하시 손실은 여기다가 이제 부하가 이제 연결된 상황이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부하 전류들이 이제 흐르는 거죠. 부하 전류가 흐르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여기는 이제 I1 전류죠. 1차측 전류, 이 부하 전류죠. 이 부하 전류들이 이제 대부분 흐를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임피던스가 크니까 대부분 이회로에 의해서 이제 부하 전류가 이제 크게 흐를 텐데 이제 부하 전류가 흐르는 이 통로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있죠. 이 저항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저항, 아까 무시했던 저항인데 전류가 크죠. 이제는 부하 전류는 여자 전류만큼 작은 전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하 전류의 크기의 자승의 이 R만큼, 이 등가 저항만큼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손실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부하손을 정리해 볼게요. 부하손실을 적정해 보면 이게 가장 메인할 거예요. 동손이 가장 매니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철소는 지금 아까 말하는 철소는 지금 이 부하랑 관계없이 늘 계속 일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철소는 그냥 일정하게 지금 내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추가적으로 부하 시에 이제
이 동선이 이제 가장 메인한 파트로 이제 추가가 될 거란 얘기죠. 여기다가 이 철선에다가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표류부하선, 표류부하선 여기서도 나타나고 여기 표류부하선.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부하전류가 이제 상당히 커지면 여기서도 이제 부하전류에 의한 이제 누설자석, 자석도 이제 누설자석이 좀 있습니다. 그 누설자석이 아까 같은 본체 주변에 있는 그 금속체들의 이제 와전류를 만들어서 와전류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내는 그 손실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계하느냐. 부하시는 이게 상대적으로 무부하시는 워낙 전류가 작으니까, 그리고 누설량도 워낙 작으니까 무시할 만한데, 부하시에는 실제 이제 변압기를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값은 이제 좀 영향력이 있는 값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류 부하선이라고 이제 불렀던 거죠. 부르기도. 자, 세 번째 이제 와류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권선, 그 구리 권선이죠. 구리 권선에 이제 동선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도체다 보니까 여기서도 미세하게 와류선 같은 게 발생을 해요. 실제로 이제 그런 류의 이제 와류선도 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철심에서 와류선이 아닙니다. 구리와 같은 그 도체 내에서도 와류선이 좀 발생합니다. 근데 아주 좀 상대적으로 그냥 퍼센트는 작겠죠. 자, 어쨌든 부하시에는 동선이 가장 우리가 메인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선은 이제 우리가 쓸 때 I 제곱 R,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등가이루를 보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대충 다 이해는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보죠. 그래서 이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여기를 갖다 우리가 철선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철선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동선이 이제 메인 파트가 될 거다. 자, 그래서 이게 그 변압기의 손실 곡선을 보면은, 이쪽은 무부하선은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돼 있죠. 부하에 관계없이. 자, 여기가 부하죠. 부하에 관계없이. 부하율이라고 이제 M이라는 것은 이제 부하율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전격 전류가 100A다. 전격 전류가 100A다. 그러면 10A가 흐른다. 그럼 부하율은 얼마겠어요? 0.1. 이렇게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는 10% 뭐 이렇게 되는 거 10%. 즉, 이 부하율은 뭐에 대한 내용물을 따지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하율은 전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결국 전류잖아요, 그죠? 전류를 갖다가 비율로 표시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하율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전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당연히 저부하 때는 철선은 항상 일정하게 돼 있으니까 부하선은 전류가 작을 때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저부하 시에는 이게 무부하선이 조금 더 메인 파트로 작용할 것이고,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부하선이 좀 더 그 영향력 있게 메인 파트로 작용을 하겠죠.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의 주제인 이 변압기의 그 최대 효율 조건을 한번 찾아보죠.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효율이라는 걸 쓰잖아요. 효율이라고 쓰면 이제 입력하고 이제 출력 이렇게 쓰면 되죠. 이제 얘네들은 효율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유효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효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입력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출력에다가 손실이 합쳐진 것이 입력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출력 이런 관계. 저는 곱하기 100을 잘 안 쓰는데,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저는 PU값으로 표현하는 게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곱하기는 안 하면 일이 하나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출력은 이제 VI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가 VI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손실은 여기는 이제 VI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손실은 뭐가 되죠? 아까 총 손실은 이제 무부하선과 이게 부하선이 다 합쳐진 걸 거예요. 무부하선의 대표 선수인 요놈, 철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동선, 이렇게 되겠죠. 이걸 갖다가 이제 쓰면 이제 총 손실이 들어왔다. 근데 다 들어온 건 아니죠, 사실. 그지만은 거의 이 정도면 거의 우리가 정량화할 수 있는 수준은 이제 얘네들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써보면 여기에 이제 VI 코사인 세타, VI 코사인 세타, 여기가 손실이 들어가죠. 여기에 철선이고 이게 동선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최대 효율 조건인 부하 조건을 찾고 싶은 거죠. 이게 사실 부하 조건이라는 게 이거죠. 전류 조건이죠. 전류가 몇 암페어 흐르느냐 이야기죠. 뭐 전격까지 흐르느냐 아니면 지금 10%만 흐르느냐. 그러면 이 전류만이 이제 변수가 되죠. 이 전류만 변수고 나머지는 얘네들은 다 그냥 상수죠. 얘 철선도 상수고 부하에 관계없잖아요. 이거는 얘도 그냥 상수고
역률은 지금 부하 역률은 그냥 일정하다. 부하가 증가하더라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게 조건으로 넣는 거고, 전압은 당연히 전압원 시스템에서 우리가 상수로 취급하는 거고, 그게 유일한 변수는 이 전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류가 분자분모에 나눠져 있으면 우리가 최대 효율 조건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갖다 전류로 다 나눠버리면 여기만 손실 부분의 항에만 그 변수가 존재하죠. 전류라고 하는 변수가 존재하니까 요걸 갖다가 이제 미분해서 미분해 가지고, 여기는 좀 식이 잘못돼. 변수가 x가 아니고 i죠. 전류로 바꿔주면 돼요. 얘를 갖다 미분해 가지고 영인 조건을 찾으면, 우리가 미분해서 영인 조건이라는 건 꼭지점이죠. 어쨌든 간에 꼭지점을 찾는 거니까 최대가 되거나 아니면 최소가 되거나, 여기서는 뭐 최대가 되는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분모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이 값이 이제 최소가 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값 자체는 최소가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미분해서, 이제 미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x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x의 자승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미분해 버리면 여기가 x 대신에 i죠. i의 자승 마이너스 pi 플러스 여기가 i 미분돼서 r만 남는 거죠. 는 0이다.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 예, 철소는 i제곱 r이다 뜻이죠. i제곱 r은 동선이죠. 자, 즉 최대 효율 조건은, 이 변압기의 최대 효율 운전 조건은, 어떤 거냐면 부하 조건은, 운전 조건은, 부하 조건은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 같은 부하 조건에서 최대 효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철선과 동선 C라고 썼는데 이게 카파 해가지고 카파 손실, 여기는 아이온 해가지고, 자,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의 조건에서, 부하 조건에서 이제 최대 효율이 나온다. 요게 이제 중요한 사항이니까 여러분도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변압기가 어느 부하유에서 그러면 최적 효율이 나올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하유에서 그러면 최대 효율이 나올 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압기는, 우리가 병렬 운전 조건을 잠깐 이야기했으면, 일반적으로 변압기는 최대 효율이 나오는 부하율은 어느 범위냐면 이 범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0.5에서 부하율을 m이라고 쓸게요. 0.5에서 0.75 수준이다. 주로 이제 대형 변압기들, 유입식 변압기들 한 이쪽 근처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부하용으로 쓰는 몰드 변압기라든가 이런 작은 것들은 한 요쯤, 몰드 변압기나 이제 그것들은 이쪽에 가까운 것 같고, 유입 변압기들은 한 이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죠. 어느 부하율에서, 어떤 부하율에서 최대 효율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효율의 부하율이죠. 다음 이야기는 최대 효율의 부하율인데, 그러면 임의의 부하율에서 손실은 이와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임의의 부하율에서 손실은, 총손실이에요. 총손실은 임의의 부하율이에요. 철선과 이제 동선인데, 동선은 얘는 항상 일정하니까 PI로 일정하고, 얘는 부하율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이 부하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씁니다. 요 동선은 정격 부하율에서 동선, 최대 부하율, 그 동선이죠. 최대 정격에서 운전했을 때 부하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i제곱 r이니까 이 m은 결국은 부하율인데, 이거는 결국 내용물로 따지면 전류죠. 그래서 전류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다. 그러니까 부하율이 작으면,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나오는 거죠. 얘가 이 그래프를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m이 0이면 뭐 0이 되는 거고, 여기 따라서 계속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총 손실은 이와 같이 될 거다. 이 철선과 임의의 부하율이니까, 임의의 부하율, 이거는 뭐 이게 이제 변수가 되죠. 요걸 우리가 알아보자는 이야기죠. 여기가 얼마에서 이제 최적 그 효율이 나오는지, 어떤 부하율에서. 그래서 요거. 자, 그러면 이것과 철선하고 이 동선을 이제 합치면 이제 요 그래프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 동선이 약간 요거에 의해서, 요 양에 의해서 시프트 되어서 올라가는 이 커브가 되겠죠. 요 커브가. 그래서 결론을 따지면 이런다겠죠. 조건이 이거라 했잖아요. 요건데 철선과 동선이 요거 만나는 지점, 여기 부하율이 얼마인지, 여기 부하율이 얼마인지, 그게 알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앞에 해석했듯이
PI랑 PC가 같은 지점에서 최대 효율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효율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사실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최대 효율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최대 효율점 지나가도 조금 더 줄어들게 효율이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저부하 시에는 매우 효율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건 우리 미리 조금 이야기를 해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일반적인 변압기의 효율 곡선이 이렇게 나오고, 최대 효율점은 한 점에서 나오는데, 그 효율점은 최대 효율점은 철선과 동선이 같은 점에서 나타난다. 근데 그 부하율은 얼마일 것이냐? 그럼 부하율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죠, 바로. 이것과 이것이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요것과 요것이 같아지는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요것과 요거. 이게 동선이고 이게 철선이잖아요. 이게 같다는 조건 내면 되죠. 이렇게 같은 조건에서 나온다. 그러면 같은 조건을 세워놓고 보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하율은 동선에서 루트로 동선에서부터 철선을 나눈 값이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상에서 동선을 우리가 측정하잖아요. 동선이 얼마인지 측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철선도 이렇게 측정을 하잖아요. 그죠? 철선은 어떤 시험을 통해서요? 무부하 시험. 그 다음에 동선은 무슨 시험을 통해서요? 단락시험. 단락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 값을 알면 우리가 몇 퍼센트, 부하율 몇 퍼센트 지점에서 최적 효율이 나온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 요런 예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변압기가 있어요. 50MVA라고 하는 변압기네요. 5만 kVA니까 이런 변압기가 있는데, 이 손실이 80% 부하율에서 손실이 53.4였대요. 그러니까 총 손실을 말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손실식은 어떻게 됐었죠? 피해 로스는 이렇게 됐죠. 뭐가 됐죠? 철선 항상 일정하니까 철선부터 쓰죠.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부하율의 자승에 우리가 동선 이렇게 나타나는 되죠. 이거는 뭐냐면 전격에서 그러니까 최대 그 부하 운전 시의 그 동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에 이제 앞에 여기에 붙어 있죠. 그것보다는 작아지겠죠. 0.몇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게 이제 총 손실에 대한 표현이죠. 이제 이게 80% 그러니까 M이 0.8일 때 이 손실이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죠. 이건 항상 일정하니까 플러스 0.8의 자승에 PC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얼마라냐면 53.4 이런 식이란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60% 부하율에서 60% 부하율이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0.6에 플러스 0.6의 자승에 전격에서의 동선을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가 36.6. 자, 그러면 여기서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거법, 이게 소위 말하면 소거법을 통해 가지고 이걸 구하는 게 편하겠네요. 여기서 여기 바로 소거하면 바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식에서 아래식을 그냥 바로 빼버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아래식 0.8의 제곱 마이너스 0.6의 제곱, 그 다음 PC에 이것도 여기 또 빼는 거죠. 이쪽도 한 더 빼면 16.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서 동선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 전격 부하일 때 동선이겠죠. 전격 부하에서 동선은 60W다. 60W다. 그리고 철선은 항상 일정하죠. 부하에 관계없이 15W다. 15W고 여기는 60W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 어떤 부하율에서 최대 효율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보니까 50%, 그러니까 부하율이 50% 걸렸을 때 이 변압기는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이 변압기는 최적 운전을 한다. 효율 입장에서 가장 최적 운전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이 말을 그래프로 옮겨 놓으면 0.5, 부하율이 0.5, 50% 부하율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때 여기서 최대 효율이 나올 거고, 이 지점이 결국 이거랑 이제 손실이 같은 지점이고, 이 지점이 최대 효율이 나오겠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변압기의 최대 효율 조건이라는 걸 알아봤고, 그 최대 효율 조건은 뭐냐면 무부하소인 철선과 동선이 같은 조건에서 최대의 효율 조건이 나오고, 그
최대 효율 조건이 나오는 그 부하율은 누구랑 또 관계가 되냐 그러면 전격에서의 동선과 그 다음에 철선을 우리가 파악하면 쉽게 어떤 부하율에서 최대 효율이 나온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